예,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브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그 두 번인가 세 번 그 시각, 우리가 그 안구 도약 운동, 그 사가디 운동에서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의도적 시선의 트래킹, 추적 과정,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기억에 대해서 달아보려고 합니다. 기억은, 의외로 기억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말이고, 기억은 우리 인간 정신작용의 아주 본질적인 기능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기억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이걸 인류가 알게 된 게 1950년 이후부터 알게 된 겁니다. 이 브레인 과학을 공부해 보면 의외로 우리가 감정이나 느낌, 그 다음에 운동, 의식, 뭐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거의 2000년 전부터 우리 인간이 알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또 기억이라는 현상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도대체 브레인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이걸 1950년대까지 인류는 몰랐습니다. 1950년도 같으면 인공위성이 올라가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그런 시대에 들어서도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기억이, 우리 정신작용에 그렇게 중요한 이 기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몰랐습니다. 네, 이 점을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인공위성을 만들어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그런 시대에도 우리 브레인 안에서 있는 가장 흔한 작용인 기억이라는 이 현상을 우리 인간은 전 인류가 몰랐습니다. 뭘 몰랐느냐 하면 이 기억이라는 것이 어디서 만들어진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 브레인 브레인 이만하잖아요. 1.4kg 이 브레인에서 도대체 기억이라는 현상이 브레인이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떤 국부적인 어떤 영역에서 만들어지느냐,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알게 된 게 1952년 무렵인가 어떤 한 환자를 수술을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모든 의대 교과서에 그 약칭으로 나오는 HM 환자로 해서 이제 브레인 과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환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간질 발작이 굉장히 심해갖고 대발작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발작을 수술하는 그 마지막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브레인의 특정 영역을 잘라내는 거예요. 발작이 특히 브레인 안쪽에서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외과적으로 의사가 1952년 HM이라는 환자가 간질 발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나이가 20대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HM 환자를 간질 발작을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극단적 조치를 취한 거죠. 안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브레인에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그 부위라고 생각했던 부위를 잔해 운에서 도려내 갖고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았어요. 그리고 일상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사람 언제까지 살았냐면 거의 70대 이후까지 살고 그냥 전문가가 아니고 보통 사람이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말하고 걷고 감정 표현하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브레인의 어떤 부위를 왕창 제거하고 했는데도 이 사람은 별 탈이 없었어요. 간질 발작이 멈췄어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며칠 후부터 알게 된 게 인류 역사상 아주 특이한 하나의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이 사람은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한 2, 3일 지나서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하면 모든 기억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구체적인 예가 어떠냐 하면, 자, 이 사람이 이제 수술을 했던 그 의사하고 그 후도 이제 그 뒤에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몇 달간 계속 병원에 나왔겠죠. 그러면 자기를 수술한 의사하고 이제 만났는데 의사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거예요. 10분 후에 다시 들어와도 10분 전에 봤던 그 의사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바로 이 사건이 브레인 과학의 가장 유명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1952년 무렵인가 그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때 이 간질 환자가 브레인에서 수술을 해갖고 제거했다 그랬죠.
일부 영역을. 그 영역이 바로 어디냐 하면 지금 봤더니 그게 해마라는 영역이었어요. 그때부터 인류는 해마를 제거하면 간질, 대발작 간질을 치료는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이 생기잖아요. 어제는 뭘 했고 지난 일요일 뭐 했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모든 현상이 새로운 거예요. 네.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놀라운 게 이 사람이 옛날 기억, 수술을 한 20대에 수술했으니까 20살까지 살았을 때의 기억은 어떻게 됐느냐. 옛날 기억은 오롯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하면 지금부터 수술을 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기억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전향적 기억 상실이라고 그래요. 옛날 기억은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간단한 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브레인의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제거했더니 수술로 양쪽을 다 제거했더니 그때부터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역이 바로 기억을 만드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알았더니 해마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전 기억, 이 사람은 20살 정도 수술했으니까 그 20년 동안 자기 했던 과거 경험 기억은 훼손이 되지 않았다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 기억은 어디에 저장됐겠어요? 해마에는 저장되지 않았다는 걸 알겠죠. 해마를 제거했으니까요. 만약에 해마에 과거 기억이 저장됐다면 해마를 제거하면 그 기억이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알게 된 거는 우리가 장기 기억, 과거 기억은 DNA 피질 여러 곳에 저장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요약하면 이 사건이 이제 브레인 과학의 기억이 본격적으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1950년도에 있었던, 달리 이야기하면 1950년 이전에는 지난 3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1950년까지 인류는 기억이 우리 인간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 기억이라는 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뭘 몰랐냐면 어디에 저장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바로 1950년도 이 HM이라는 환자의 해마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알게 된 게 해마를 제거했더니 그날부터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만드는 곳은 어디다? 해마라는 것이 명확해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기억이 저장되는 곳은 어디였냐 봤더니 이 사람 해마를 제거해도 옛날 기억은 남아있으니까 해마에는 기억을 저장하지 않았구나 하는 게 명확해졌죠. 그럼 기억은 어디에 저장이 됐냐 봤더니 DNA 피질 전체에 저장이 되었다. 대략 이 두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을 만드는 곳은 해마, 기억을 저장하는 곳은 해마가 아니고 DNA 피질이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언제? 1950년대 부로요. 그전에는 인류가 몰랐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고 제가 놀라서 오마이 사이언스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운동이나 그 다음에 뭐 수면이나 의식이나 이런 현상은 오랫동안 알았죠. 물론 그런 현상 또 브레인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는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기억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1950년대까지 인류는 깡그리 몰랐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HM이라는 환자가 해마를 드러냈는데 그 후 이 1950년도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1952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7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을 연구한 브레인 과학자가 몇 명 정도냐 하면요. 1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MIT에 있는 그 여자 교수가 이 사람을 특히 이 HM의 환자만 그 사람이 평생 연구했어요. 너무나 유니크하게. 기억을 못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기능은 거의 정상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MIT에 있는 그 연구자가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쓴 책이 국내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M 환자에 대한 책이 아마 국내에 2권 정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중요한 사건이고 바로 요 현상을 우리가 정확히 들여다보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억은 우리 브레인의 모든 곳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한 영역에서 만들어진다.
그게 바로 해마다. 두 번째, 기억은 해마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은 해마에서 저장되지 않고 DNA 피질에 저장된다. 인류가 구체적으로 안 거는 사실 지금까지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좀 아주 단순한 말씀드리면. 그러면 모르는 건 뭐냐? 요 두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DNA 피질이 기억을 저장하고 해마가 기억을 만드는 거. 네. 자, 기억을 우리가 붕어빵이라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 비유를 자주 드는데, 붕어빵을 만들어 갖고 붕어빵을 이제 봉투에 담아 갖고 이동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기억이라는 걸. 그럼 기억이 해마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해마를 여러분들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브레인이 있다면 여러분 손을 요렇게 해갖고 요쪽에 요 관자놀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 안으로 싹 집어넣으면 돼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해마가. 크기도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커요. 해마가. 예. 요렇게 가지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예. 굉장히 이렇게 브레인 해부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쪽 안에 영역이 아주 분명합니다. 해마가. 그리고 바깥에서는 안 보입니다. 해마는 그 피지를 잘라내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큰 소세지만한 두 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마가 기억을 만드는 곳이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DNA 피질은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라는 장소라는 그 두 가지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 기억에 관해서 지난 100년 동안에 노벨상이 거의 2번 나왔습니다. 브레인과학이 노벨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브레인과학에서 노벨상 다 나온 거 몇 개 없습니다. 예. 예. 저 울던 떠오르게 한 4-5개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브레인과학에서 거의 반 정도, 한 2개 정도 노벨상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기억, 해마의 기억에 대해서 바로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데, 그러면 지난 한 67년, 거의 한 7, 8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기억에 대해서 인류가 안 게 뭐냐? 이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을 만큼 엄청 많이 알았다는 말도 맞고, 또 한편 보면 아직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맞습니다. 근데 명확하게는 두 가지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해마에서 기억을 만들고 DNA를 저장하는 거, 이 두 가지 이 명확한 거 제해놓고 이 기억이 도대체 만들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다음 해마에서 만들어진 기억이 어떻게 DNA로 올라가는가? 그럼 DNA로 이동한 기억이 어떻게 해서 장기 기억으로 바뀌는가?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된 걸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인출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과정은 아직도 맹렬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해마다 논문이 엄청 쏟아져 있지만은 모든 것이 명확하게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갖는 기억이라는 것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주기율표나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라는 현상이 어쩌면 영원히 새로운 인류의 그 브레인의 여러 가지 비밀 중에 가장 굵직한 비밀 중에 하나고, 우리 지금 그 한가운데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숲을 보는 관점, 삶을 빠져나와서 보면 기억이 굉장히 황당한 사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브레인이 있으면 대략 860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 DNA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가 피라미드 세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포가 다른 세포하고 만나는 그 시냅스 한다는 요 연결점이 한 10,000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주류 이론은 요 시냅스가 기억의 실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 시냅스가 기억의 실체라 하면 되게 황당한 문제가 생겨요. 이 시냅스는 내 몸이 신경세포라 하면 신경세포의 이 팔다리가 이 액션, 덴드라이트하고 액션이라 그러는데, 이 팔다리에 해당되는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지가 한 수십 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 머리 쪽으로 난 이 가지, 이걸 이제 숲을 이룬다 해갖고 이 머리 쪽으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뻗쳤는데 이겁니다. 내 몸통이 세포라면 세포에서 뻗어나온 이렇게 뻗어나왔고 이렇게 나무 잎처럼 쫙 벌어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수상돌기라 그래요. 수상. 그 나무 숫자. 나무 모양의 돌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있고, 이 나무잎에 이파리가 10,000개쯤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파리 10,000개가 다 시냅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내가 세포 같으면 이 다리에 해당되는 거 있죠? 다리에 해당되는 거 다리 2개잖아요? 보통 1개 내지 2개 정도 쭉 나가는 거. 또 여러 가지도 있기는 하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는 걸 액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포는 사람 모형으로 보면, 신경세포는 사람 모형을 금방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신경세포 몸체. 그럼 여기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골기바디도 있고 뭐 세포 기관이 쫙 있죠. 그러면 직경이 얼마냐면 요소까지가 한 10마이크로. 그 다음에 이제 돌기가 나와 있어요. 자, 팔다리 쫙 팔을 먼저 펼쳤어요. 그럼 팔 이렇게 펼치면 팔이 몇 개 정도 나면 수십 개 팔이 나왔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팔 끝에 이 가지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지 끝에 잎사귀가 달렸다 생각하면 돼요. 잎사귀가 몇 개냐 하면 10,000개 정도 달렸어요. 한 세포에 이 팔이 나와 있는데 팔이 수십 개고 그 팔 수십 개에 나와 있는 이 격가지, 그 격가지 끝에마다 이파리가 있잖아요. 이 이파리가 전체 합치면 한 10,000개쯤 돼요. 그러면 요게 하나의 세포잖아요. 그럼 요 옆에 또 요게 A라는 신경세포고 요 앞에 또 요 옆에 다 신경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 앞에 있는 신경세포가 동일하게 내처럼 서갖고 손을 자, 이쪽에 자, 이걸 B세포, 이걸 내한테 나온 세포. 그럼 이게 두 개 만나잖아요. 이게 시냅스예요. 이걸 이제 다른 세포로 하면 자, 이게 시냅스예요. 자, 그러면 요 만나는 이파리가 몇 개냐면 이쪽 나무의 이파리, 이쪽 나무의 이파리 이게 몇 개냐면 10,000개쯤 돼요. 그리고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이 바람 불면 떨듯이 나무 잎이 팔랑거리듯이 이렇게 떠는 거예요, 계속. 됐죠?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요거는 A세포, 요거는 B라는 신경세포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거에 그 시냅스가 10,000개 정도 있어요. 그럼 저렇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사이, 요 크기가 얼마인데? 1마이크로메타. 예. 그러면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요거에, 그러면 요거에 요거 하나하나를 요걸 부르는 게 스파인. 자, 요거 스파인, 요거 스파인. 그럼 요 두 스파인으로 가까이 있는 요 개벌 시냅스라 그래요. 그러면 요거에 요 끝에, 손가락 끝에도 요 단백질이 한 1,400개 정도 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요것도 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궁극의 기억의 실체는 뭐냐면 요 두 개만 딱 봤을 때 요 격까지, 요거는 요 세포에서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 B라는 세포에서는 격까지. 요거 스파인이 만나서 시냅스를 만들었죠. 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요 사이에 케미칼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 주고받는 케미칼이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요. 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여기서 자, 만약 도파민을 분비했다, 세로토닌을 분비했다, 아세틸콜린을 분비했다.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요 끝에 요 방출하는 주머니들이 나와요. 요쪽은 받아들이는 문이 있어요. 예. 요 문들이 다 뭐냐면 이온찬으로 된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바로 기억이 실체예요. 지금까지. 예. 여기 기억이 실체예요. 요 두 개가 요 맞으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거 있는 요 돌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심지어 분 단위로 찍은 그 사진을 보면, 전자해명 사진을 보면 야들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자라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자,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게 기억이 실체라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분 단위로 움직이는데 고정된 게 없는데 그러면 예. 자, 저 이름이 박문호인데 박문호라는 내가 지금 기억을 떠올렸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브레인에 있는 신경세포는 사라지지는 거의 안 해요. 물론 치매가 걸리면 줄어들기는 하는데 신경세포는 평생 삽니다. 일단 초기에 많이 솎아내기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 살아남은 세포는 그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경세포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뀌느냐 하면 신경세포의 가지가 바뀌는 겁니다. 이 가지가. 그러면 기억은 신경세포 자체가 아니고 신경세포 가지들의 이렇게 키스하는 요 상호작용이 바로 기억인데 이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봄소풍의 기억을 극단적으로 표현해 갖고 요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5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50년 동안 이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기억은 고정된 거잖아요. 내 이름이라든지 우리가 배웠던 알파벳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내 초등학교 뭐 여러 가지 노래라든지 이런 거 다 고정이 돼 있잖아요. 수십 년, 거의 100년 동안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게 기억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분 단위로 바뀌는 이것이 어떻게 고정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거 아직도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기억을 아는 게 아닙니다. 기억이라는 거는 이쪽에 시냅스 레벨에 들어가 보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노벨상이 2번 나올 정도로 제약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해도 이게 다 밝혀진 게 아닙니다. 더 연구가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에 빠지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해갖고 또 전체적으로 모르는 건 아느냐 하면 점점 알아져 가는데 모르는 게 알아져 가면 갈수록 잘 몰랐던 영역들이 점점 모르는 것도 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하십니까? 알의 영역이 점점 커질수록 그 경계면에 있는 모르는 영역도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기억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이 브레인을 두를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야말로 우리가 어제의 온도를 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비유를 생각해 봤는데 어제의 온도를 잴 수 있나요, 여러분들? 어제의 온도. 자, 우리 집 앞에, 우리 바로 창문 바깥에 어제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오늘 잴 수 있나요? 저 온도를 잰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 공간에 그 바람과 습도와 모든 게 영향을 주잖아요, 온도에. 근데 바람하고 습도는 매 분 단위로 다 달라지잖아요. 그럼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제의 온도를 잴 수가 없잖아요. 이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기억이라는 게. 원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제의 온도를 재는 거는. 물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다른 시간에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빙하를 통해 갖고 그 얼음 결정 속에 있는 고대의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고 해갖고 빙하기를 찾아내고 이런 거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래 어쨌든 거의 100만 년 전, 수십만 년 전에 대기 중에 공기 샘플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빙하 속에. 그럴 경우는 가능한데 공기가 지금 갇혀 있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공기가 자, 내가 요 앞에 있는 온도를 잰답시다. 지금은 잴 수가 있죠. 온도를 갖다 놓으면 지금 요 공간에 온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질문은 뭐냐 하면 어제의 온도를 내가 오늘 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이거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어제로 가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자, 보세요. 이게 기억이라는 현상과 같습니다. 지금 요 공기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온도를 재볼게요. 매 순간 바뀌잖아요.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미래를 향해서 온도는 잴 수가 있어요. 온도를 이렇게 놔놓고 있으면 오늘 아침에 몇 도, 저녁에 몇 도 되는데 어제의 온도는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제의 온도를 재려면 어떻게 되죠? 어제의 공기 조성, 공기의 압력, 습도, 그 다음에 바람의 풍속, 그 모든 것들이 온도하고 관계 있는데 그것이 딱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처럼 기억도 어떤 점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기억은 뭡니까? 어제의 일이잖아요. 1년 전의 일이잖아요. 50년 전 일이잖아요. 그걸 지금 현재 내 브레인이 어디 갖고 있나요?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한글이 기억, 니은, 디귿 이것이 5, 60년 지나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고요. 결론적으로 인류는 다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동안에 거의 100년 동안의 과학자들이 이 기억이란 실체를 얼마나 집요하게 집중을 했고 그런데도 알아가는 영역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영역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걸 꿰뚫어 봤을 때 기억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 인지작용 중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는 현상입니다. 그걸 조금 여담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1950년대 기억이 이제 해마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이제 기억에 대한 이제 연구가 좀 시작됐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행동 심리학이 막 팽배했을 때 왓슨이나 이런 사람들 행동 심리학이 팽배했을 때는 논문에 기억이란 말, 메모리란 말 들어가면 논문이 리젝트 당했어요. 안 받아줬어요. 기억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갖고 그게 60년대, 70년대 오면서 점점 이제 기억이 이제 서서히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한동안에는 기억을 과학의 용어로 안 봤던 겁니다.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엄밀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억이 우리 정신작용에서 점점 엄청나게 중요한 무엇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브레인 구조하고 기억이 어떻게 되는가, 기억의 가장 중요한 그림. 제가 썼는 책에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브레인 기억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해마에서 만들어지죠. 기억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요 그림. 네. 자, 요 그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뇌 피지를 부위를 하나하나 나중에 이름 적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브레인을 이렇게 보시면 큼직하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직 해마를 그린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뒤에 설명을 했습니다. 해마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빨처럼 나와요. 치상해라고 그럽니다. 요렇게 해서 요 정도. 요렇게. 요 그리는 순서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해서 양쪽에 또 요렇게 연결되는 부위가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쪽부터 처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요거 하면 셉탈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곧장 들어와서 여기에 또 이렇게 먼머리 바디라는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예, 요렇게 핵이 있고, 그래서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요 그림은 좀 연습해 봐야 돼요.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럼 여기다 삼각형을 요렇게 그려주면 이제 입체적으로 이게 뭔지 이렇게 보이죠.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억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파페처 회로라는 겁니다. 파페처 서킷이라 그래요. 이게 1937년도인가 뭐 대략 30년도, 1937년도에 미국의 파페처라는 학자가 도대체 그 동물들의 감정이 브레인에서 어디서 만들어지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동물을 수술해가면서 그때는 뭐 이제 그런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브레인을 잘라갖고 동물의 이제 이거 하나하나 추적해봤어요. 해봤더니 신경 섬유 다발이 이렇게 가는 것도 보이고, 요 건드렸을 때니 뭐 고양이가 으르릉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네, 여기 감정하고 관계있다는 회로를 봤더니 브레인 안에 구조물을 추적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30년대에 밝혀냈던 게 파페처 회로인데, 요게 이제 기억 연구의 아주 출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파페처 회로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가 보여줄게요. 요게 이제 해마거든요. 자, 해마에서 요 엔소날 코텍스에서 해마로 연결이 돼요. 그럼 해마에서 요렇게 신경 섬유 다발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서 요소 이렇게 이 가지로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늘어오고, 그 다음에 요소 시냅스, 요 점 찍는 거는 신경세포체입니다. 요 시냅스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와서 요거 시냅스하고, 그 다음에 요게 요 가지를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 요게 요렇게 돼서 파페처 회로는 회로니까는 보세요. 회로란 말은 요소 시작했다 합시다. 나중에 영역들 이름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요거에서 요렇게 가서 뭐 요렇게 복잡하게 요렇게 갔으면 요소 끝났잖아요. 돌지 않잖아요. 요 시작이고 끝이잖아요. 여기까지. 뭐 회로가 아니잖아요. 회로는 왔던 곳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회로란 말이. 이 서킷이란 말이 이게 회로란 말인데, 이게 전자공학 회로나 시작했던 점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는 구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1분만 그랬는 건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돌아오는 구조로 다 연결해 봤더니 이게 하나의 자기 본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쪽에서 어떻게 됐나 하면 여기서
여기서 시냅스가 갖고 어디로 갔냐면 일로 가는 회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가서 요거 있는 세포하고 시냅스를 한 거예요. 예.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오이. 자, 됐죠? 이게 그 유명한 파페츠 회로입니다. 자, 기억 공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회로를 일단 암기를 해야 돼. 이 회로. 자, 그러면 자, 이 회로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억에 관련되는 그 유명한 파페츠 회로인데 더 나아가서 요거에 또 몇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거에 이렇게 있는 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거 편도체가 되는데 이쪽에서 요거 있는 신경세포에서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 다음 요거 있는 신경세포에서 또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연결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요거에서 나가는 여기서 격가지가 또 일로 가서 이 안에서 시냅스를 해갖고 여기서 또 이렇게 이 방향으로 또 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간단치 않죠? 그 다음 더 나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하면 이쪽에서 시냅스한 이게 일로 가서 여기서 또 시냅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갔는데 여기도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그려주면 이쪽에도 또 한 핵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시냅스 한 게 요 밑으로 내려와 갖고 요거도 요렇게 해서 또 한 핵이 있고 요쪽에서 다시 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또 한 핵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시냅스 했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일로 백으로 다시 일로 들어가는 과정을 알게 된 거예요. 오이. 자, 요 두 가지 색깔로 제가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자, 영역별로 이름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요렇게 된 걸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 요걸 덴테이트 자이러스. 덴테이트 자이러스. 이걸 DG라 적습니다. 브레인 과학에서는. 자이러스 알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된 요걸 뭐라 부르냐 하면 요걸 부른 이름이 포닉스라 그래요. 이걸 뇌활. 브레인은 활궁자 알죠? 포닉스라 그래요. 이거는 치아회. 이걸 우리나라 말로 치상회라 그래요. 회, 이제 신경세포 이렇게 모인 덩어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왔는 요걸 septal 누클리어스. septal 핵.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뭐냐 하면, 먼머리 바디. 약자로 적겠습니다. 먼머리 바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인데, 이게 유두체라 부릅니다. 젖꼭지, 유두체. 먼머리 바디. 바디든 누클리어스든 이거 뭐냐면 신경세포들이 수천 개, 수만 개 모여있는 덩어리입니다. 크기는 살알, 콩알, 좁쌀알 이 정도입니다. 먼머리 바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지난 시간까지 자주 나왔던 요게 시상의 안타리오 누클레스. 요게 바로 시상핵입니다. 요게 시상핵입니다. 요게 시상핵 중에 시상의 핵 중인데 앞쪽에 있는 핵이라 갖고 앞전자 써서 시상전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위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요 정도까지 여기서부터 이걸 부른 이름이 이 영역을 부른 이름이 신경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ACC. 요걸 전대상회. 안타리오 싱글로 자이러스 전대상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대략 이 정도까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까지를 부른 이름이 PCC. 이걸 후대상회라고 불러요. 자, 이 영역들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 이렇게 해갖고 말씀드릴게요. 이 영역을 말합니다. 이 영역, 이 피질, 이 후대상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요서 요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서 요까지를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영역을 부르는 이름이 RSC. 레트로스플레니알 코텍스라 불러요. 레트로스플레니알 코텍스.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레트로스플레니알 코텍스. 요 영역입니다. 요 영역인데 점을 찍어 줄게요. 요 영역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대략 이까지가 뭐냐 하면 이까지 영역이 이게 파라 히포캄팔 자이러스라 불러요. 예, 파라 히포캄팔 자이러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 해마 방회라 불러요. 한자 말입니다. 브레인 하실 때는 순수 우리나라 말보다 한자로 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한자 자체가 상형 문자니까 그림을 그대로 그렇죠. 해마, 그러니까 요 H가 해마, 히포캄퍼스 해마고 P는 뭐냐면 파라라는 게 바로 옆에 있다는 말이죠. 해마 옆에 있는 그 겹방자, 그렇게 해마 옆에 있는 회, 자이러스 이게 뭐냐 하면 신경세포가 모여 있는 이렇게 언덕이란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영역. 이 영역이 오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대략 이 영역을 부른 이름이 뭐라 하냐면 EC라 부릅니다. 엔소나이널 코텍스인데 엔소나이널 코텍스. 엔소라는 건 뭐냐 하면 안쪽이란 말입니다. 엔소, 라이날이란 말이 뭐냐 하면 요 라이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저 코뿔소를 뭐라 부르니까 나이노소우루라 부르잖아요. 코뿔소. 그때 라이날이란 말이 뭐냐면 코란 말입니다. 코. 그래서 코를 한자로 뭐라 그러냐 하면 이제 이게 요거는 자, 요 엔소란 말은 안쪽이란 말이고 안쪽 안내자. 그 다음에 라이너라는 코니까 후각입니다. 내 후각. 그 다음에 코텍스는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요거는 이제 피질이잖아요. 이거는 피질이니까 내 후각, 브레인의 피질이니까 내 후각, 내 피질. 요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네, 다른 이름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 가장 좋아요. 엔소라이널 코텍스. 내 안쪽에 있는 후각을 담당하는 브레인 피질이다. 예. 그리고 이 크기가 해마만 합니다. 자, 그럼 해마는 어느 거냐? 자, 해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해마라 부르는데, 자, 요거 이름이 어떻게 적느냐 하면 이거는 HIP로 적습니다. 그래서 히포캄퍼스. 자, 이게 라틴 말인데, 이게 바다 해자, 말맞자, 예, 해마, 말맞자 같이 기억이 안 나네. 말마. 바다 말입니다. 해마. 그래서 바다 해자입니다. 바다에 있는 해마 아시죠? 해마. 그래서 해마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해마처럼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해마. 바다에 있는 해마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요게 바로 우리 기억을 만드는 겁니다. 예, 기억의 실체는 일단 요겁니다. 해마. 됐죠? 자, 그러면 포닉스는 뭐냐면 이쪽에 포닉스는 이거는 이 포닉스는 신경섬유 다발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쭉쭉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모아진 건데 이게 몇 개냐 하면 100만 개.
대략 100만 개 이상입니다. 100만 개 신경 다발입니다. 예, 예, 쭉 나왔는 이겁니다. 예.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가 이제 뒤에 이제 밝혀지는데 이거 쭉 나왔고 이걸 해부도를 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노건처럼 이렇게 밧줄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게 뭐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동아줄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막 섬찟해요. 예. 이게 무슨 뭐 이게 뭐 이렇게 쭉 퍼져 있는 게 아닙니다.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유니크하게 활처럼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런 유니크한 이런 구조물을 딱 보는 순간, 이 기억이라는 게, 이게 실체가 있구나. 이거 확 느껴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기억은, 인간이 저렇게 따라가면 기억이 이제 다 이해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예. 동화줄처럼 이렇게 있으니까네. 다른 거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니까네. 그럼 이거 따라가면 되겠네? 그럼 다 밝혀졌겠네?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구조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들어가 보면 이게 또 다른 부위에서는 또 완전히 달라지고